인문학과 르네상스, 바닥에서 피어난 탁월함. 정상에는 누가 오를까요? 바닥을 경험한 자가 정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 전부를 걸겠다고 스티브 잡스는 말했지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성찰하고 그것을 탁월함으로, 즉 아랫대로 실천하는 생존의 기술인 겁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문학이지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아랫대는 진선미의 더함입니다. 진은 who am I, 성찰을 통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지요. 선은 how to live, 합리적 사고와 도덕적 실천을 말합니다. 미 아름다울 미는 beauty는 how to die, 창조적으로 살고 우아하게 죽는 문제입니다. 그리스의 유산, 운명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로 파티지요. 숙고하는 삶,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지요. 진정한 용기입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운명의 필연성을 긍정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의 위대한 창조성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실용주의입니다. 공동체와 의무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불을 붙여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은 아니라고 키케로는 말했지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기술, 노동, 재능을 서로 교환하고 나눌 때 비로소 사회의 결속과 생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상의 진화, 바닥에서 창조로. 그리스는 이상주의자, 즉 초점은 운명 지혜 이상이요 핵심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주어진 운명 아모로파티에 대한 성찰입니다. 로마는 실용주의자지요. 초점은 공동체 의무법이고 핵심 철학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기술과 재능의 사회적 교환입니다. 중세는 참여하는 자지요. 초점은 원죄, 한계, 신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핵심 철학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한계지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는 창조자입니다. 초점은 자유의지요, 열정이요, 자기결정권입니다. 핵심 철학은 인간의 시선, 긍정, 한계를 넘어선 행동과 파격적인 혁신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촉매제죠. 상인들의 실전 인문학입니다. 대학이 없던 도시 피렌체, 신학이 아닌 생존으로 새로 등장한 상인 계급에게 현란한 대학의 지식체계는 필요하지 않았지요. 실전 인문학의 탄생입니다. 그들에게는 물건을 사고 팔며 변화하는 시대의 비즈니스와 삶을 돌파할 실제적인 통찰이 필요했던 겁니다. 파격의 시작이지요. 메디치 가문은 하층민 지원으로 시작해서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 생산 방식을 통째로 바꾸며 르네상스의 배우가 되었던 겁니다. 흑사병의 위기와 르네상스 플라이힐입니다. 1348년 흑사병으로 피렌체 인구의 80%가 사망하고 1500년 흑사병이 재발해서 이 바닥의 위기 속에서 세당문 제작을 대결합니다. 바로 기베르티와 브루넬리스키의 시작이었지요. 즉 철저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극강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거죠. 하지만 패배제에 대한 관용도 있었습니다. 패배한 브루넬리스키가 로마를 떠나 고대 건축을 연구할 수 있었던 열린 사이였지요. 파격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압도적이고 조건 없는 자본 투자이었지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이종 문화의 충돌을 통한 새로운 철학, 플라톤 부활과 혁신의 탄생인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내면의 극강 경쟁으로 나는 미래의 나 자신과 경쟁한다고 말했지요. 유한성의 철학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안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경쟁의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인문학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가장 깊은 바닥의 현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반역 혐의로 22일간의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15년간의 실직과 빈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시골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내가 노래조차 부를 수 없다면 나의 쓰라린 눈물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흙먼지 묻은 일상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옛시대 어르신들의 정원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고대인들과 대화하며 짜낸 피눈물 나는 생존의 기록,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지요. 권력과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이 있습니다. 상황 첫째는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가? 침묵과 위장입니다. 강자에게 부당함을 섣불리 말하지 마라. 내 손 안에 무기가 쥐어질 때까지는 엎드려 있으라. 상황 두 번째는 내 손에 무기가 쥐어졌는가입니다. 이때는 주저없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다면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필요할 땐 악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지요. 상황 3는 상대가 너무 강해 저항할 수 없는가입니다. 그럴 경우는 강자를 웃기라는 겁니다. 유머와 희극을 무기로 삼아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운명이 지배자입니다. 울지 마라. 인생은 울보를 기억하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영웅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정한 군주가 되라는 거지요.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운수가 좋을 때 거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고, 상황이 나쁠 때 기죽지 말고 더 용기를 내라는 것이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단련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운수가 좋을 때 거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고, 상황이 나쁠 때 기죽지 말고 더 큰 용기를 내라는 것이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단련하라는 거지요. 창조적으로 살고 우아하게 죽으라는 겁니다. 인문학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하늘의 운행과 상황이 당신 앞에 무엇을 펼쳐 놓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로운 군주처럼 살자는 겁니다.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시게